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무색하게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네. 최근 가계부채 흐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에서 내놓는 가계부채 통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계 신용 통계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건데 예금은행 외에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뭐 신협, 뭐 새마을금고, 뭐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이런 데도 다 뭉뚱그려 가지고 모든 금융사의 대출을 말하는 건데 네. 이게 올해 1분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지금 1,359조 6,538억 원인데요. 네. 보통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뭐 가계부채 1,400조 시대 그게 여기서 나온 거고요. 말씀하신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수치는 7월에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만 빌린 가계대출인데 그 잔액이 지금 현재 737조 7천억 원입니다. 한 달 사이에 네. 지금 6조 7천억 원이 늘어나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그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몇 달 전에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7월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량을 좀 보니까 1만 5천 가구 정도 거래가 돼서 전달보다 한 1,000 가구 정도 더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가계부채를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빚을 진다고 할 때 그걸 금기시하거나 빚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경제의 기본이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네. 이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의 흐름을 보면서 수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앵커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행에 가서 어떤 대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건데 수요가 없으면 대출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인데요. 지금 한 나라의 이제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쭉 보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입니다. 네네. 이 두 축이 가고 있는 그 속도보다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뭐 직장인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는 소득 그 이상으로 빚을 지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한 나라도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빌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 뭐 최대 내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도대체 어느 양태를 가진 그런 리스크냐?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이게 보통 이제 직장인들도 이제 자기 능력 이상으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불거지면 예를 들어 뭐 파산을 신청한다든가 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금융권으로 그대로 옮겨 보면 소위 말하는 그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개인들이 빚을 진 다음에 그걸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은행들이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금융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시장이라든지 뭐 당국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은 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빚을 지면은 아무래도 좀 소비를 줄이게 되고 돈을 덜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한 나라도 똑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이제 2% 저성장 시대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GDP에서도 보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민간 소비인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그 민간 소비가 저조한 거는 가계부채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내놓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니고 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이제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모든 정권들이 가계부채를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대책들을 매번 논의했고 근데 하지만 쉽지 않았죠.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지금 보니까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책이 일단 나와봐야 알 수 있고 저도 지금 그 대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계부채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빚을 갚는 능력,
그러니까 소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은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에 대한 문제는 벌써부터 이제 뭐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갑론을발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각 정권에서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LTV, DTI 뭐 대표적이죠. 네네. 이게 돈을 빌리기 어렵게 하는 식의 가계대출, 가계부채 뭐 억제 정책이 많았는데 이거는 일각에서는 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대출 수요가 강한 상태에서 오히려 음지로도 내모는, 그래서 뭐 저희가 말하는 1금융, 2금융, 3금융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음지로 내오면 더 위험한 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네. 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떨까요? 금리가 오르게 될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진 게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저금리 때문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청와대에서 모 인사가 뭐 기준 1.2%, 2.5%의 금리가 너무 낮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시장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일단 올해 한 3번 정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올릴 수 있을지, 올리지 못할지, 올릴지는 뭐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였습니다.